전투 잘하고 싶으시죠? 전투도 배워야 돼요. 김만수의 전투의 모든 것으로 공부하세요. 네,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저쪽으로 이전을 하는데 강남 쪽이요. 이번 주는 금요일까지는 강의를 합니다. 오늘이 수요일이죠. 네, 내일 모레까지는 여기 강의하고요. 다음 주부터 강남 가서 하는데요. 김성범이 얘기를 했겠지만 못 들으신 분도 있는 것 같아서요. 거기는 이제 강의를 지금 월수금으로 하거든요. 근데 화요일 강의를 더 추가했어요. 그래서 화요일은 이제 중급반. 이제 기력이 보통 한 5급 수준에서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은 김만수 사범이 강의를 하고요. 수요일, 금요일은 이제 제가 하는데, 금요일 같은 경우는 또 유창혁 사범이 강의를 할 경우도 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고급반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강남을 일단 그렇게 운영할 예정이고요. 같이 가시는 분도 있고 못 가시는 분도 있거든요. 거기서는 너무 많이 올까 봐 걱정을 해요. 좁거든요, 여기보다. 거기 바둑판이 12개? 여기는 16개 아니에요? 그래서 걱정을 하는데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공지사항이고요. 오늘은 제가 그 젖바둑, 저희 회원분들이 두신 바둑인데요. 여기 그 박근재 선생님이 두신 바둑입니다. 조경숙 씨하고요. 젖바둑 강의를 오늘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이 형태 한번 보시죠. 지금 이 형태가 백이 이쪽, 이거 굉장히 백이 대만인데요. 이쪽은 이제 생략하고요. 이 백이 생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여기 한 집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백이 도저히 살 길이 없는 것 같은데요. 뭐 이런데 둬봐야 그냥 이렇게 때려두면은 네, 별 수가 없어요. 이어봐야 넘어가는 그만이거든요. 도저히 뭐 한 집 내기도 바쁘죠. 그런데 여기서는 백한테 상당히 좋은 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축인데요? 축인데 왜 나갈까요? 이렇게 나가면 그럼 계속 몰게 되죠. 백이 노리는 건 이제 이런 자충을 노리는 겁니다. 이렇게요. 수 자체는 상당히 절묘하죠. 여기도 못 들어가고 여기도 못 들어가서 이 두 점이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둑은 백이 좀 착각이 있었어요. 이쪽을 잡으면 여기가 한 집이 되는 거로 생각을 했는데 절묘하게 두 점을 자충으로 잡았지만 이렇게 두니까 이거 전체 살 길이 없어요. 여기를 뭐 요걸 잡으면 같이 요게 집으로 요걸 잡아야 집이 되는데. 그래서 이 수순 자체는 굉장히 묘수지만 잡히고 만 겁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요거 이제 간단히 둔 수지만 요렇게 두는 수도 있어요. 네, 요렇게 끊는 수도 있습니다. 여기를 이으면 때려서 안 되죠. 이렇게 때려야 되는데 이제 단수 치겠죠. 근데 이것도 살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있게 되는데 여기를 두면은 이걸 먼저 쳐요. 먼저 치면 받아야 되는데 파워에서 이렇게 잡히는 겁니다. 이 바둑은 넉전 바둑인데요. 백이 이게 전부 잡혔어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일선에 자충하는 이런 맥은 상당한 묘수죠, 사실은요. 축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상식적으로 뭐 수가 안 날 것 같아도 이게 자충을 이용해서 수를 만드는 맥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양자충은 이제 바둑 둘 때 참 많이 나오는 맥점이에요. 근데 이제 백은 여기가 옥집인 걸 착각을 하고, 근데 만약 한 집이 나 있고 나머지 한 집을 만든다면 상당한 묘수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젖바둑에서는요, 하수 입장에서는 이런 걸 주의해야 됩니다. 이 바둑은 백이 착각을 해서 대마가 잡혔지만 여기 한 집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진행이 돼서 여기 축으로 몰려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양자충을 이걸 잡으면요, 바둑이 이건 이제 역전이 되는 거죠. 사실 그 상수 입장에서는 이런 비장의 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젖바둑에서 이제 하수 되시는 분이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둔 바둑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어요, 이거. 쉬어보니까 39개가 죽었어요. 그게 오래전인데요. 37개 죽은 기억이 나요. 그건 뭐 몇 년 전인데. 네. 제가 대마를 잘 안 죽잖아요. 이것도 쉬어보니까 39개. 그래서 이게 찍어놨습니다. 찍어놔가지고 이걸로 기록 경신하면 안 되는데요. 어쨌든 박근혜 선생님이 대단한 힘을 보여주셨죠. 요 수는 보셨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요. 어차피 이게 옥집이라 못 살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가볍게 먼저 한번 보시고요. 오늘 그 기보 보시겠습니다. 오늘 기보는 석전바둑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회원분들 중에는 이제 상대편한테 돌을 많이 깔고 드시는 분도 있고, 기원 가서 좀 약한 친구분을 갖다가 몇 점 접는 분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요. 두 사람의 입장에서 상수하고 하세요. 젖바둑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젖바둑은요, 넉 점을 놔야 젖바둑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렇게 4점을 놓으면 흙이 길을 전부 차지했죠. 그러니까 4길을 내주고 둬야 이제 본격적으로 젖바둑이 되는 거고요. 석점까지는 젖바둑이라고는 안 하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옛날부터 나는 넉 점 놓으면은 아무리 고수가 와도 너는 자신 있다. 네, 아마추어분들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천하사목이다. 네? 사목이요? 넉 점이요? 그렇게 혼장 나가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 넉 점까지는 사실 가수분이 꼭 이겨내기가 또 만만치 않은 그런 치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즘은 AI가 나와서요, 세계 최고 수준인 그 커즈 구단도 AI한테 2점 놓고 졌거든요. 그 전에 AI랑 두는 걸 봤더니 아마추어 최고 정상급이요. 그 아마추어 중에서도 잘 두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쪽이 넉 점 접히고 두는데요, 승률이 안 좋아요. 이겨도 아주 근근히 이겨갑니다. 어렵게. 그러니까 AI가 두는 수가 상대편 실수를 노리고 두질 않고 그 상황에서 최선의 수를 둬요. 이게 이제 AI 바둑의 무서운 점입니다. 그러면은 아마추어 그 최고 정상급 정도 되는 친구들은 저하고 비슷할 텐데, 제가 AI하고는 안 둬봤어요. 이제 딱 한 번 둬봤는데, 비슷한데 넉 점 놓고 쩔쩔 매는 거 보니까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전에 임혜봉 구단이 명인 타이틀을 땄을 때 이제 기자가 재미로 한번 물어봤어요. 임 선생께서는 바둑의 신이 있다면은
몇 점으로 자신이 있습니까? 질문이 그래요. 자신 있다는 건 목을 걸고 들 수 있느냐? 석점까지는 좀 불안할 것 같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당대 최고 명인인데 이거 너무 지나치게 겸손한 말씀 아니냐? 근데 사실 AI가 나와서 그 얘기가 거의 맞는 게 딱 한급만 늘었으면 소원이 없겠네. 바둑학교 1년 구독을 신청해 보세요. 됐습니다. 신통력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될지 예측을 못 할 수가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넉 점부터 젖바둑이라고 하는 건데 넉 점 젖바둑을 이제 상수 입장에서 이제 접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접느냐 방법이 있는데 잠깐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걸치죠. 걸쳐서 보통 이렇게 받으면 뭐 이런 포석을 많이 씁니다.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흙은 이제 두는 방식이 뭐 이런 데도 두고 날일자도 두고 뭐 여러 군데를 두는데 흙으로서는 이런 국면에서 여기가 가장 좋은 자리고요. 여기도 양날개, 여기도 양날개. 맞보기라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도 많이 두는 포석인데 이제 이렇게 둡니다. 맞바둑에서는 이게 이렇게 두면 안 되죠. 예? 맞바둑에서는 뭐 두 칸을 벌리든지 세 칸을 벌리든지 이렇게 둬야 되는데 이게 뭐 몇 칸입니까? 예? 젖바둑이니까 이제 이렇게 두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하수 입장에서는 이 귀를 지키고 두는 게 가장 견실합니다. 집을 열 몇 집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자기를 먼저 지키고 나서 상대편 약한 곳을 침입하는 게 그 다음입니다. 첫 번째는 지키고 두 번째는 침입을 하는 거죠. 게다가 여기도 이렇게 갈라치면 사실 얘도 뚝한역공, 얘도 뚝한역공 당한 거거든요. 이거는 상수하수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기를 두면은 얘도 약하고 얘도 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것을 양곤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견실하게 자기를 지켜놓은 다음에 여기 갈라치기나 이런 데를 노리는 게 하수 입장에서는 이제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젖바둑을 둬보면 여기 들어오는 분이 거의 없어요. 여기 못 들어옵니다. 겁나서 그런지 두다 보면요. 여기는 이제 많이 나오는 형태라 가끔 들어오는 분이 있어요. 들어오면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요런 백 모양에 들어갔는데 이 집을 다 부시고 이렇게 흙집이 알뜰하게 생겼죠. 바둑은 집이 많은 게 중요하니까 내가 하수래도 이렇게 백이 약한 데는 들어가서 이렇게 집을 갖다가 벌어들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뻔뻔하게 여기 안 지키고 다니잖아요. 그럼 여기로 들어가서 양본말을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흙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습니다. 백의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가 열지만 계속 손 빼고 딴 데 좋은 데를 막 차지하게 되죠. 이전에 아까 AI 얘기했는데요. 이것은 제가 특강할 때 가끔 소개를 한 기보인데 일본의 도샤쿠라고 300년 전의 명인입니다. 지금도 그분의 기보를 보면 그 수일기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굉장한 고수예요. 저희가 이제 뭐 신도 사범, 박정환 사범, 뭐 이전에 이세돌 사범이나 인류 고수들 있잖아요. 그 수일기가 대단하거든요. 근데 수일기만 따지자면 지금 현재 인류 기사보다 못한 게 없어요. 기보가 남아 있거든요.
사실 그런 기보를 보고 후학들도 공부를 많이 하는데 이분이 지금 얘기하자면은 아까 얘기하는 거 아마 정상급 예. 그쪽하고 둔 바둑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걸쳤는데 당시는 날일자는 집이 너무 적어서 눈목자로 둬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길을 지켰을 때 집이 너무 작다 이거죠. 이렇게 걸쳐서 예, 상식이에요. 이렇게 상식적으로 눈목자를 많이 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석사전을 보면 이 눈목자에 들어가서 생기는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연구가 많이 됐는데요. 이분이 이제 다음 수를 이렇게 뒀어요. 이렇게 붙이면 젖혀라. 또 붙였어요. 붙이면 젖혀라. 다음에 끊었습니다. 끊으면 바둑격언이 뻗어라. 뻗는 수는 요 축하고 여기 몰아서 여기로 축이죠. 요 단수 치면 그 빠져서 죽죠. 끊는 수는 막 끊었을 때 끊는 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쪽을 넣는 게 정수입니다. 부분적으로도 양쪽이 맞복이라 백이 이제 곤란한 거죠. 또 끊었어요. 그러니까 끊으면 뻗어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진행이 됐는데 얼핏 생각하면 백이 뭐 별로 할 거리가 없어 보여도 다음 수가 굉장히 놀라게 합니다. 단수를 치고요. 또 쳤어요. 단수, 잡을 수 없는 단수는 속수라는 건데요.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자화동형 가운데다 딱 끼웠어요. 끼우니까 이게 몇 수 안 넣었는데 지금 흙이 곤란한 겁니다. 단수를 칠 수가 없습니다. 단수 치면 한쪽 빠져서 이쪽 아니면 이쪽 맞보기로 잡혀 있잖아요. 이쪽으로 두면요. 이쪽으로 두면 또 여기로 올라가요. 똑같이 맞보기로 둘 중에 하나 잡혀 있는 겁니다. 절묘한 맥점이죠. 그래서 어느 한쪽도 죽일 수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으면 이제 잡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두고. 안녕하세요. 김만수의 바둑 학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강좌를 볼만하면 나오는 광고가 불편하지 않으세요? 강좌를 잘 보다가 갑자기 뚝 끊겨서 아쉬우셨지요? 김만수의 바둑 학교 1년 구독을 신청해 보세요. 1년 구독을 신청하시면 강좌 도중에 나오는 광고도 없고요. 갑자기 끊어지는 일도 없어집니다. 1년 구독 강좌를 신청하시면 매일 아침 9시 1시간 분량의 강의가 여러분에게 배달됩니다. 김만수의 바둑학교 강좌를 듣고 바둑 실력을 키우셔서 친구들을 깜짝 놀라게 해보세요. 가격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강의를 하루 1,000원, 정말 하루에 1,000원만 투자하시면 바둑의 고수가 될 수 있다니 놀랍지 않으세요? 궁금하신 사항은 0255-413-988, 0255-413-988로 전화주세요. 지금까지 바둑학교 1년 구독 안내였습니다.